로 고대문학하고 현대문학은 함께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46페이지 보시고 43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의 형식에 관련해서 이제 기출을 됐었는데요. 두 번. 한 번은 이제 공사년도에 삼국의 정의를 주고 이제 문제를 묻는 거였죠. 그래서 운문의 일종이다라는 거, 뭐 민간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사를 대신해서 흥기한 신체시의 형식이다. 소령과 투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답이 삼국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삼국의 형식에는 짧은 소령, 구성이 비교적 복잡한 투수, 창과 백으로 된 대과곡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대과곡이라는 게 삼국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창과 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일종의 뭐 이렇게 극양식인 거잖아요. 제궁조나 작극과 같은. 그래서 대과곡의 형식에는 맞지 않고요. 대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령과 투곡 사이에 그 과도기적 중간 단계에 이제 있는 그런 그 삼곡의 형태가 대가곡과 중두소령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공조가 동일한 두세 곡 정도의 이제 그 곡자를 합쳐서 소령을 합쳐서 만들어진 걸 대가곡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궁조면은 이제 그 삼국이나 작극 같은 경우 같은 궁조면 운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운이어야 돼요. 근데 비슷한 편폭의 중두소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궁조인데 좀 비슷한 거 이걸 두세 개를 엮어놓은 거라서 반드시 이제 운이 같을 필요는 없다. 단독으로 운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둘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투곡이라고 하는 것은 투수, 뭐 산투, 대령 등과 같은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곡패를 이어 붙인 장편의 이제 그런 그 삼국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굉장히 비교적 복잡하다. 그리고 끝에 미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각각 대가곡과 투수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수의 이제 다른 명칭 같은 것들을 적어주셔도 마찬가지로 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보시고 이제 22페이지 그 판사자료 함께 보시면 사와 산곡의 비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우리가 5대 때 발생해서 송대 때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산곡은 이제 그 원대 때 이제 들어서 이 사를 대체한 신체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는 물론 후방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녀간의 연정이라든가 이별, 그리움 이런 걸 노래한 게 많다면 삼국은 현실에 대한 어떤 분노, 뭐 그다음에 반항의식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많다. 그래서 사는 완약이 주종이지만 삼국은 청려보다는 후방이 주종이다라는 거죠. 언어적 품격도 사는 조금 더 이제 정제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그 전환 언어를 사용한다면 삼국은 통속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형식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삼국의 특징은 친자라고 해가지고 그 글자를 계속 무한대로 이제 붙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칙의 아분에 있어서도 삼국은 이론 도저해야 되지만 그 평상거 성조에 상관없이 그 성조를 아분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반대로 사는 화는 전우는 되지만 그 평상거가 통합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실 4번은 각각 A가 상고 B가 이제 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5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기와 후기의 산곡의 성격 변화인데요. 이거는 사실 잡극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기 산극과 작곡, 후기 산곡과 작극이 어떤 성격상의 변화가 있었는가. 전기에는 원대가 주로 북방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라 반주 악기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북방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도 뭐 그 현실에 대한 탄식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호방하게 표현한 게 많다 보니까 언어 자체는 소박하면서도 유려한 이런 품격을 가졌다며 후대에 오게 되면 남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서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남방문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소재도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완약하고 청려한 품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표현도 형식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5번에서 이러한 그런 그 전후기 삼국의 성격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재 내용 부분에 있어서 후기가 더 많이 확대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그런 분노로 폭발하는 작품이 대량으로 줄어들고 점차 완곡한 감상적 선국이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적 뚜렷한 형식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품격 부분에 있어서 후반기에 청려 위주로 변화하였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6번 연결해서 보시고 23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산곡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기를 다시 청려파와 후방파, 후기는 청려파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전기 청려파 작가로는 관한경, 백박 등이 있는데요. 관한경은 일부 산곡에서 후방한 품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소재가 이제 그 남녀간의 연정을 노래하는 그 수령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백박도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원 같은 경우에는 후방파를 대표하는 전기 삼국의 대표자이자 후방파의 대표 삼국 작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에 있어서의 장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관운석도 같은 후방파의 일원인데요. 산수 전원을 기가하면서 이제 그런 그 산수에 대한 노래나 남녀간의 연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방한 품격을 지닌 한편 또 이제 남쪽 서역 관리이다 보니까 이제 그 교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강남, 찌양난의 그런 그 문화적 영향도 받아서 좀 독특한 풍경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후기는 청계파 위주라고 그랬는데 교길하고 장가구가 있는데 이제 교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자신의 강호를 떠돌면서 이제 느꼈던 그러한 그 이야기를 토로한 이런 작품이 많고요. 장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려파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곡에 있어서 가장 성취가 뛰어난 두 작가가 마치원과 장가구인데요. 장가구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추구하고 이제 형식미를 중시하는 청려파의 대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6번에서 잘못된 설명이 교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삼국의 고수이고 원대 삼국작가 중에서 삼국의 장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은 이제 호방파의 주장은 마치원이다. 그래서 교길을 마치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 보시고 24페이지 상단 보시게 되면 위진남북조 때에 이어서 이제 원대 때도 평론이 좀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 창작의 길이 막히다 보니까 또 당송시대 때 작품 창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평론 문화가 자연히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평론가로 왕약혀, 원호문, 대복고, 방회를 들 수 있는데 원호문이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 기출 이제 17년도 나왔던 거로 보시게 되면 원호문은 금대 중요 시인이다. 근데 그 중에서 그의 논시 절구 30수가 비교적 자세하게 환위 때부터 송대 때까지 1000여간의 중요 시가 및 시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작가들에게서 중시받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에 나와 있는 이제 왕약허 같은 경우에는 시화 문편 그 원비엔이라고 하는 이런 그 평론서를 통해서 어떤 백거이나 소식의 품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인위적인 수사를 반대하고 뭐 이제 그런 그 희노애락의 진실성, 진실된 감정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원호문도 이제 그 자연스러운 품격과 함께 진실된 감정을 강조하면서도 성령, 신운, 격조를 포용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일체되는 것을 높은 어떤 절개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높은 경지로 이제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호문은 논시 30절이고 대복고는 논시 10절이에요. 시로서 시를 평가하는 연작시의 형태로 이제 평론서를 썼고요. 대복고 같은 경우는 어무의 창량시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무가 주장했던 묘설, 너무 내용이 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경지까지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문심조령이 원진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평론서라면 방회의 영규율수가 이 원대 때를 대표하는 평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히 방회는 두보를 숭상했고 두보가 이제 안사인한 이후로 이제 특히 이제 그 어떤 현실 사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서 작품을 창작하던 그 시기에 두보의 품격을 높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일단 여기 이제 관운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원호문으로 이제 고쳐주셔야겠죠. B번에. 관운석은 평론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48페이지 가시고 48번 문제 작극의 형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극 같은 경우에는 1본 4절 1설자 혹은 뭐 2개 설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설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극의 도입부 혹은 극과 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이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을 소개하거나 줄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극에서 특이한 점은 주인공만 노래를 할 수 있어요. 합창, 대창, 윤창 이런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XX 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동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어떤 극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하는 그 7원시가 나오는데 그 7원시 맨 마지막 구에 그 7원시가 그 극의 정명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음악은 주로 북곡을 사용을 했고요. 용운에 있어서 환은 안 되고 일운 도저해야 한다. 평상과 통합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역할은 이제 단본 말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 품격은 소박하다. 구어적이다. 그래서 시험에 기출됐던 거는 00년도에 작극의 이제 정의로 물어보는 그래서 노래랑 대사랑 무도가 함께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금원본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했다. 이런 걸 통해서 작극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48번에도 이 설자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 쥐밍에 대한 것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선주제니까 잘 특히 원대 때를 가장 대표하는 양식은 원잡극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작극을 대표하는 두 이제 작가가
각각 관안경과 왕실보가 있는데요. 관안경 같은 경우에는 무대 상연 효과, 실제로 공연하는 것을 중시하는 작가였기 때문에 이제 작품도 어떤 창사의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는 생동감이 있고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작품이 이제 두화원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의 통속적이고 이제 연출 효과를 중시했다. 근데 이와 달리 왕실보 같은 경우는 애정, 제자가인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면서 좀 수사나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굳이 공연하지 않더라도 읽었을 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요. 대표적인 작품이 서장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실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일본 사절이 엄격했던 시기에 5본 20절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작극의 형식 자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장편의 서장기를 창작을 했어요. 물론 서장기는 본인이 이제 지은 이야기는 아니고 앵행전, 회진기를 소재로 취했지만 이제 그 본편에 있었던 비극적 결말을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바꿔놓았다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 그래서 49번에 각각 왕실보와 관안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각각 채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49페이지 보시고, 관안경의 대표 작품이 이제 두화원, 구품진, 배월정 이렇게 세 작품이 있는데요. 배월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세륜과 왕설안의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전란 중에 서로의 일행이 바뀌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화원은 두화. 동해효부라는 고사에서 따온 거고요. 이제 두화라는 과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거죠. 그다음에 구풍진이라고 하면 조바나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 의협심이 뛰어나서 자신의 친구를 이제 구해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씨고아는 기군상의 작품으로서 조씨 집안의 충신이었는데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온 가족이 말살을 당했는데 조씨에게 평상시에 이제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 고아를 목숨을 걸고 시켜서 결국은 모함을 퍼뜨렸던 그 간신들을 이 조씨 고아가 이제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수에 성공하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우울하고 비극적 정서가 많은 것이 조씨고의 특징이다. 그래서 두화원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12년도에 관안경의 남희 두화원이라고 그랬는데 남희는 희문이라고도 하고요. 송대 말기에 나왔던 전기의 전신인 거죠. 그래서 이건 남희가 아니라 작극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동해효부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두화라고 하는 선량하고 어떤 삶의 그런 그 고난이 많았던 굴곡이 많았던 여성 이 아버지의 이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제 팔려가게 되고 그녀의 비극은 장여아라고 하는 불안당이 관리들과 결탁해서 그 흑백을 전도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굉장히 잘 모셨는데 이 장여아가 이제 그 두아가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시아버지를 시해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 이제 관리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두아가 참수에까지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번에 이제 관안경은 원곡 사대가 중에서 우두머리로서 비교적 뛰어난 현실성과 강렬한 반항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보통의 뉘싱시아 여자 캐릭터 과부 두화로 이루어진 게 두화원이죠. 기녀 조바나 그 다음에 어린 소녀였던 왕설안 등을 그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다 성격적 캐릭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출신이 미천하였으나 봉건 통치 계층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박해 치욕 이런 것들을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비참한 운명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정직하고 선량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성격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그들의 강렬한 반항적 의지를 찬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떤 이런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싸워나가면서 이제 죽음도 불사하는 영웅적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어떤 인민 투쟁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무시키는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바나에 관련된 게 고풍진이고 이제 왕설안과 관련된 게 배월정이다. 그래서 이 고풍진과 배월정을 각각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50, 51페이지 연속해서 보시고 모의고사 기평 3번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건 오동우가 3번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동우면은 이제 우리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고 장안가와 후에 장생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년도에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근데 이 중에서 제4절이 작품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걸 봐서 장안가, 오동우, 장생전 모두 당현종과 백거의 이양인데 이제 장안가는 시가이고 장생전은 전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4절이 나올 수 있는 건 오동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년도에도 백박의 작극 강두마상이라 그랬는데 장안가에서 기인하면서 양옥한과 이윤기 즉 이제 그 양귀비와 당현종의 사랑 이야기가 정치적 조난을 다룬 것은 오동우인 거죠. 그래서 강두마상 오동우로 고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도 A는 지금 그 장안가 B는
백박의 오동우 이 작품을 제시해 놓고 이것과 제재가 동일한 청대 전기 작품을 적으랬으니까 홍생의 장생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시험 포인트가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제 넣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마치원의 항공추가 두 번의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08년도는 항공추에 대한 설명을 주면서 마치원을 적도록 했고, 그 다음에 12년도에서는 이제 항공추에 대한 설명을 주면서 마찬가지로 작가를 왕실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왕실보를 마치원이라고만 고쳐주시면 작품은 한원재가 자신이 아꼈던 그 비를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아까 왕실보의 대표 작품이 서상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상기는 앵앵전의 주요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왔지만 그 어떤 그 새드 엔딩을 해피 엔딩으로 바꿨다라는 부분이 특기할 만한 것이고, 여기서 지금 오동호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는 희극적 색채를 띠면서 배소군과 이천금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거는 강두마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동호로 강두마상으로 바꿔주셔야겠어요. 나머지 설명 맞고, 천녀이혼은 정광주의 대표 작품으로서 이혼기에서 그 제재를 따온 거다 진현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문과 장천녀가 소꿉친구였는데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서 둘이 야반도주하고 이제 결국은 애 낳고 살다가 왕문거가 장안급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보니 장천녀는 왕문거가 떠났던 그날부터 이제 와병에서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 장천녀의 혼이 합쳐져서 둘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상극과 작극이 가장 중요하고요. 작극 작품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문학 보겠습니다. 현대문학은 51번 보시게 되면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은 문혁,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대혁명까지 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1966년부터 거의 중국을 10년간 암흑으로 이제 몰아넣었던,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명칭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숙청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택동이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게 해서파관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서파관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 해서파관을 그때 당시에 이제 팽덕회의 파직과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이 해서파관이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지은 소설이다라는 이제 가이즈라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제 그 약간 박해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 B 각각 써주시면 되겠고 51번에 그 다음에 52번 이때 당시에는 공개 창작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4대 그 중국 공산당 당간지랑 그 다음에 일부 집체 소설 작품이랑 그 다음에 공개될 수 있는 공연 양식은 양판이가 유일했다. 이 양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모범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씨를 통해서 모든 대사, 무대 장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사 하나, 조명 하나 바꿀 수 없고 그대로 공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공연 양식이 양판이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판이는 총 8개의 대표 혁명 양판이가 있는데 이제 5개의 경극과 이제 그 다음에 2개의 발레, 하나의 교향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경극은 좀 현대화된 경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양판이는 삼돌초 원칙 주제 선행론의 창작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주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고요. 삼돌출은 이런 그 항상 이제 반면보다는 선인, 악인보다는 선인을 부각하고 그 중에 영웅적, 그 중에서도 더 영웅적인 인물을 항상 부각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52번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양판이, 양반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공개 창작이 될 수 있던 거는 아까 이제 양반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양반시와 더불어서 이제 빵파이 원슈라고 하는 스렌방 4인방을 주축으로 하는 이런 이런 그 정치화된 이데올로기화된 이러한 그런 그 기간지나 소설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빵파이 원시와 반대되는 기점에 있었던 것이 지엔짜이 원시의 주어로 이들은 공개적 창작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수기로 필사하거나 이런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서 작품 창작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많이 숙청당하고 죽음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빙산해서 신분을 복원한 작가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53번은 각각 빵파이 원슈랑 지엔짜이 원슈의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지엔짜이 원슈의 시조의 이제 대표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무단 퐁즈카이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 지엔짜이 시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지하에 여러 가지 살롱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하 살롱을 통해서 그 문인들이 몰래 거기에 모여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인지를 만들고 작품 창작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하 문학이라고 하고요. 이 지하 문학이 1, 2, 3, 4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 청년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청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개념은 비공개 창작인데 그 안에 지엔짜이시 예조가 이루어지다가 본격적인 지하 살롱이 시작된 지하 문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기입형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중에 설명이 다른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요. 일단 이때 당시에 대표할 만한 시작품은 션더비엔싱이라고 해서 신의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계시록 형태 무단의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펑즈카이의 쉬쉬 그 위엔 당쉬비라고 해서 왕년 그 소지라고 해서 왕시 소지라고 해서 풍자기가 말년에 자신의 옛날을 회고하면서 쓴 수필집이 있는데 여기 지금 8-B번에 제시된 거는 바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그 풍자기의 수필인 거죠.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 제재도 다르죠. 그리고 이 시기 지하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소설이 이제 띠얼츠워쇼랑 뽀동이에요. 그래서 띠얼츠워쇼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성취가 뛰어났던 문학 시기의 소설 작품이고요. 화학과였던 이제 그 수진랄하고 그 다음에 띵지총이 이제 서로 사랑했으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뽀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서술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날카롭게 그 조명하고 다각도로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번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이 시기의 시가 창작을 보시게 되면은요. 기출문제는 46페이지 뒤에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답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추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시파에 대한 대표 작품이다. 정확한 설명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거는 토어토어거슨 타이양이라는 작품이고 이건 쉬지의 시향신회라 이거는 베이다의 회의다인데요. 작품 창작 시기가 다 문혁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혁 기간에 이제 그 맞는 설명, 부합하는 설명이 뭐냐 보면 3번에 이 시기에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지하문학이 발전했던 시기로 그들의 시는 이제 베껴 쓰는 방식으로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54번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했던 이 시가 창작의 주체들이 바이양디엔 시쥔이라고 해서 이들 후에 몽롱시파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부유한 좀 이런 그 가정 환경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양 교육이나 이런 그 문화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특히 소련의 그런 그 러시아의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몽롱시의 전신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들이 지청문학을 이루는 중심, 지하문학 내에서도 지청문학을 이루는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해석학안에 대한 비판이라면 문혁의 종결을 알리는 것이 청현문 시가였다라는 거죠. 주운례, 청명절, 우리가 아까 문학 교과교육학 논술 때 했는데요. 청명절 때 그 옛 조국 서녀를 이제 추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운래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애석했던 많은 일반 대중 민초들이 천안문으로 몰려 나와서 주운래에 대한 추모에 대한 글을 이제 시가 형태로 해서 천안문 벽 같은 데 접고 대접으로 뿌리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안문 시가가 어떤 민중 시가 운동으로서 굉장히 의의를 가진다라는 거죠. 각각 키워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강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